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2016년 3월 말에 전역을 해서 변호사가 됐고 지금까지 군사건 위주로 지금 9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느냐, 맞아.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언론이나 또 6대전인가요? 등 SNS 보면은 여러 그 욕구들 또는 요구들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또 월급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준 요걸 한번 제시하려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나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고의 가치가 헌법이잖아요. 헌법에 따른 해석을, 기준을 오늘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인권에 관해서, 기본권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야전에서 이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갈등이 많아지고 있고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기본권. 여기 제 그 컬럼 받아보시는 분 있잖아요, 쭉, 그죠?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그 중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관련된 책 있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거예요. 양심의 자유. 그 관련된 부분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자,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왜? 됐어요. 다 알잖아요.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게 기본권을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줄말이에요. 이 기본권은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하는 영역. 당연히 법이 보호하는 영역이겠죠. 보호하는 영역이 있고 그 안에 본질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 내용.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제한. 그 제한은 뭐냐면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으로 이 마치 달걀의 하얀 부위와 달걀의 노란 자 이렇게 연상을 하면 이 하얀 부위는 좀 신축이 가능해요. 신축이 가능해요. 그 대신 이 노란 부분은 이 부분은 건들면 바로 침해예요. 건들면 침해고 이 하얀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 근데 그 제한이 필요한 경우, 즉 비례 원칙에 맞아야 된다. 자, 어렵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렵지. 내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근본적인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인권 아마 강의 오면 아마 기본권 설명할 때 아마 요 범주 내에서 설명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무는 뭐냐면 국민의 인권하고 군인의 인권하고 같은가? 이거 다른가? 다른가? 다르면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다르면 어떻게 정당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다르다고 어떻게 정당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정당한 해석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있나? 지금 그 얘기를 꺼내려고 요거를 지금 도구로 꺼낸 거예요. 도구로. 이 개념 자체를.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던지고 있는 그 의문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거를 접근하기 위한 도구 개념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의 바깥에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주장을 하더라도 부하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거는 혼자만의 주장이죠. 그렇죠? 보호 영역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 측정하래요. 하기 싫죠. 당연히 하기 싫죠. 그러나 그 경우에는 보호 영역이 없어요. 이 보호 영역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음주라는 사실, 음주 행위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죄, 우리 이제 실제로 사죄 광고인데 어떤 회사가 소비자에게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무슨 대표는 뭐 어느 일정한 형식으로 사죄 광고해야 된다. 사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의견이거든요. 의견에 대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드러내라. 그 부분은 양심의 자유 영역이고 그때는 보호 영역 안에 있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헌법이 보호해준다. 다시 말해서 사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본인이 안전벨트를 찾느냐 안 찾느냐의 사실의 부분은 이거 나중에 지휘관의 지휘에 관련돼서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지금은 보호 영역과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에 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의견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 왜냐? 우리 헌법이 의견에 대해서는 보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국민의 기본권은요. 국민의 기본권은 우리 헌법 10조에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가침의 인권. 침해할 수 없다. 그렇죠? 침해할 수 없다.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 37조 1항에는 그 이후에 10조 이후부터 11조부터 평등 쭉 개별적인 기본권을 나열하고 있는데 37조 1항에서는 여기에 다 적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헌법이 열거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보장받지 않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한다. 이게 기본적인 헌법의 태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인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우리는 행정부예요. 행정부라고요. 행정부 안에 이제 국방부 안에 이제 육군 안에 군수사령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해 줍니다.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국민의 기본권의 목표가 뭐라고요? 최대한 보장.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최대한 보장.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인권은 목표가 최대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은. 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뭐 60년대 그때도 영장주의 있었어요. 누구를 임신을 어디 데려가려면 영장 제시하고 그때도 있었어요. 제도 자체는. 그러나 그게 형해화돼 있었죠. 남산에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서 끌고 갔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럼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확대됐잖아요. 성소수자의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권리. 서로 다름을 인정받을 권리까지 확대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국민의 인권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의 목적은 뭐냐? 최대한 보장의 목적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 이게. 자, 반면에 군인의 기본.
군인의 기본권은, 자, 이 논의는 일단 독일의 헌법 중에 독일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논의가 아니야, 일단은. 그러나 지금 우리 헌법에 독일 기본법의 기본권을 갖고 왔으니 독일에서 논의됐던 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독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히 제복 입은 사람들,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인권은 삼권 분립기관이 모두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은 기본권의 소지자다, 소지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가기관, 삼권. 이 국가기관은 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수범자다. 수범자. 옛날의 개념은,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7조 1호의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권의 수범자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독일론이에요. 군인에게는 기본권이 없다. 이런 거 없다. 충성만 해라.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행정법 책에 나중에 뭐 공무원 되려고 시험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국가의 구성원, 특히 군인은 무슨 기본권이 있냐, 충성만 해라,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독일론이에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뭐 홀로코스트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뭐 동물한테도, 요즘 동물도 학대하면 처벌받는데, 하여튼 그거 이하로 이렇게 사람을 생체 실험하고 뭐 이렇게 독가스로 뭐 집단으로 이렇게 하고, 그때 그 군인 중에 그것을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 미친 사람은 그거를 했겠지만, 제정신인 사람들은 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웃인데, 유태인들도 이웃인데 어쩔 수 없이 했던 거 아니에요, 명령. 패망하고 나서 그 군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이런 전쟁 참여 안 하고 싶다. 난 이런 명령 나는 참여 안 하고 싶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냐면 헌법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헌법에 집어넣어야 다시 이런 전쟁이 벌어져도 나는 미안하지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는 전쟁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 기본권으로 보호해줘야 돼. 그게 양심적이에요. 이 양심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헌법에 지금 규정돼 있어요, 지금 그게. 하여튼 그 논의의 배경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범자이면서 기본권의 수범자, 즉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자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나의 기본권도 주장할 수 있는 소지자다. 이중적 지위. 이런 논의가 생겼다. 이러면서 군인의 기본권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일단 그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그 다음 논의 해볼까요? 그 다음 논의.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한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 이제 내 생각이 수용되어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국방부의 인권에 대한 접근이, 정책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건 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건데,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은 계속 확대된다고 그랬죠? 국민의 기본권은 요구 주장이 자꾸 확대된다. 계속 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요. 법률로서. 자, 그 부분 좀 설명할게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회의원이 제정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모든 사항을 다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법률이 그걸 다 제정하면
이게 한 시리즈로 따서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강의 중요한 내용을 법률이 정하고, 그 중요한 내용은 어차피 법률을 입법부가 법률을 정하면 누가 일해요? 행정부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행정부가 일하는 거거든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거기서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이 내용은 대통령이 정한다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 밑에는 각부의 장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통적인 사항만 정한 다음에 다시 국방부에 관련된 내용 국방부 장관한테 위임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면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다시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면 시행규칙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한테도 효력이 미쳐요. 모든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쳐요. 그런데 다시 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안에 있는, 그렇죠? 국방부 안에 있는 군인 국무원에게 그 시행 규칙에 따른 룰을 정해요. 그게 바로 훈령이에요. 국방부 훈령. 그리고 국방부 밑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잖아요. 모든 내용을 국방부 장관이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중요한 내용만 정하고 다시 육군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이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헌법이 이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법률은 바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군인도 이중적 지위가 있다고 그랬죠? 수범자이자 소지자고 그랬잖아요. 나도 지금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느낌이 받죠?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데 그 법률이 바로 내 옆에는 우리 부대 예규까지 내려왔다. 그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부대 예규까지 내려온 거예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의 실질적인 야전에서 모습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훈령, 육군규정, 그 다음에 예규, 이렇게 쭉 같이 내려와서 지금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얘기할게요. 국민의 경우에. 자, 법률로서 제한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필요한 경우라고. 필요한 경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고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인권 친화적이든 이 사고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라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가 다른 말로 비례원칙. 무슨 얘기냐면 네 가지. 목적이 정당한가? 이거예요. 목적이 정당한가?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인가? 수단의 적합성. 자, 수단이 적합하더라도 최소 침해를 주는 부분이 있는 최소 침해 수단인가? 그리고 그것이 공익과 사익이 부합되는가? 이게 비례의 원칙이에요. 비례. 한마디로 뭐예요? 신중. 비례의 원칙을 현실에서 얘기하면 신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국민들은 자기 기본권을 주장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 의미야. 신중해져라 이런 얘기.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네, 국민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자, 이 부분. 자, 이거는 군인의 기본권. 자, 군인의 기본권 내가 점선을 이렇게 딱딱딱 친 건 뭐냐? 아니, 같아야지, 국민하고. 기본권 파기는 같아야지. 그러니까 왜 다르냐? 왜 다르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왜 다르냐? 질적으로 다르냐? 왜 질적으로 다르냐?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야.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양적으로 다른데, 양적으로 뭐가 다르냐? 군인은 여기에 헌법이 직접 5조 2항에 국가안전보장 등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헌법 39조 1항에 국방의 의무, 직접 이만큼 그냥 국민이면 이 정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요. 보호 영역 안에. 그런데 이 국민이 군인이 되는 순간, 군인으로 장교로 임관하고 부사관으로 임용되고 병사로 오는 순간 이런 모습이 된다고. 이런 모습이 기본권이. 왜 그러냐? 헌법이 직접 국방이라는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헌법과 병역법과 그 다음에 군인사법과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국방부 훈령, 육군 규정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권이 이만큼 하얀 부분이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랬어요?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가? 아, 목적이요? 국방 때문에. 자, 여기서 국민의 인권은 이 국민의 인권은 목적이 뭐냐? 최대한 보장이 목적이에요. 최대한 보장이 목적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헌법이 직접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10조 1항과 37조 1항에서. 그런데 이거는 이 모양의 기본권은 헌법이 37조 2항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5조 2항에 신성한 의무다. 39조 1항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 헌법이 직접. 이런 기본권의 모양이 생긴 목적은 국방 때문에. 국방 때문에. 따라서 군인의 인권은 목적이 뭐라고요? 군인의 인권의 목적은 최대한 보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국방의 목적이에요. 국방의 목적. 그리고 기본권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만큼이 날아갔어요. 지금 국민의 기본권에 비해서 이만큼이 날아갔어요. 이만큼이. 이게 지금 점선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요만큼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군인은.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군인의 인권을 논의할 때 이거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다 있죠. 흔히 저도 욕심 있죠. 크게 우리가 돈과 명예라고 하잖아요. 돈과 명예라고 하죠. 아주 쉽게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이 장사하는 분이 또는 사업하는 분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요. 자기의 인권을 주장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경제 기회, 돈 벌 기회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결국 돈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고요. 맞죠? 자, 군인이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에요? 아니죠. 군인은 제가 단순화시켜서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면 명예예요. 명예라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군인의 경우에는 돈 벌 기회를 차단시키잖아요. 영리활동 금지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인의 인권을 얘기할 때 보통은 요 쪼그라든 이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거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파이는 똑같다. 파이는 똑같은데 군인의 인권은 이렇게 쪼그라든 게 이유가 뭐냐? 그 헌법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지었기 때문에 쪼그라들었는데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뭐냐? 명예와 복지다. 이게 명예와 복지다. 이 명예와 복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기본권을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죠. 제 생각. 자꾸 지금 우리 SNS에 어떤 친구들이 지금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뭐 월급이 얼마밖에 안 돼요. 뭐 이런 논의 하잖아요. 자, 그거 단순히 뭐 어린 친구들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 철학의 문제예요. 국가 운영의 철학에 관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의 인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국방부 장관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 베트남 월남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우리는 군인을 파견했어요. 한 32만 명 갔대요. 한 8년 동안 32만 명 갔대요. 일본은요. 장비를 팔았대요. 장비를 보냈대요. 우리는요. 8년 동안 8만 달러를 벌었대요. 일본은요. 매년 8만 달러. 10년 동안 여기 80만 달러. 10년이군요. 80만 달러. 우리는 8만 달러. 그거 벌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기간 사업 한다고 경부고속도로도 놓으신다고 했을 때
32만이나 보냈으니 거기서 죽고 다치는 분이 나오잖아요. 자, 국가를 위해서 당시 헌법은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했으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상식이잖아. 특별한 희생을 했으면 특별한 보상을 하고 플러스 더 해줘야지. 특별하게 희생했으면 전쟁터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다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시대상일 수도 있어요. 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지금 경제 개혁을 하려고 하죠. 돈이 나가면 손해가 100%가 발생했으면 100% 줘야죠. 그렇잖아요. 국가 일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내가 손해가 100% 발생했다. 100% 줘야죠. 그런데 그때 1967년에 그런 것 때문에 국가배상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걷다가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못 받는다. 직무수행 중에 군인, 경찰 등등 이런 사람들 직무수행 중에 죽거나 다쳤어. 근데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판사들은 참 호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67년도에 판사분이 그거 보더니 말이 되냐. 우리 헌법은 특별하게 희생했으면 특별하게 다 보상을 해줘야지. 아니 더 지금 전쟁터에 지금 결혼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애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런 사람이 전쟁터 나가서 지금 그 얼마나 그 순간 정신이냐. 국가가 더 지려도 더 줘도 못 줄 판에 그거를 나 50%도 안 되는 돈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못 준다? 위헌으로 해버렸어요. 위헌을 판사가 67년. 그랬더니 71년도에 사고 파동이 나요. 대통령님이 화가 나지 당연히 그 돈 안 주대. 말로 뭐 제돈이 던졌단 말이죠. 그때 그 검사가 이 판사를 쫓아다녔어. 뭐가 하나 잡혔어. 이게 뭐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었어요. 판사가 어디 움직이려고 해도 지금 여비 있잖아. 여비, 숙박비 뭐 있잖아요. 이런 게 없었어. 판사가. 이분이 아마 제주도에 어떤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관행처럼 변호사가 이렇게 돈 좀 내주고 했나 봐. 그걸 잡은 거야. 그걸 잡아서 뭐 뇌물이니 어쩌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수사를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게 괴로우니까 사표를 던졌는데 주변에 있는 판사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사표 던졌어요. 그게 사법파동 71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머리 좋은 헌법학자가 그거는요 헌법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9조 2항이 헌법이 생겼어요. 국가배상법을 헌법으로 판단하니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걸 가지고 국가배상법 위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있는 이 조항을 헌법에다 집어넣은 게 지금 29조 2항. 직무수행 중에 군인이 경찰이 죽거나 다치면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철학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지금 경제 규모가 그때는 정말 못 살았어.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그때는 그 공무원 되면 필리핀에 연수 갔대요. 필리핀에 연수 갔대 공무원이 5급 사무관이. 지금은 그쪽에서 오잖아요. 그때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경제구조 10이라며요. 왜 헌법에다가 대못을 박아놓는데 제복 입은 사람들 너희들은 직무수행 중에 죽거나 다쳐도 한 60% 70%만 받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운영 철학인데 기재부가 돈을 주겠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요. 여기서부터. 이것을 요구해요. 이거를 정상화시켜야죠. 그래야 이걸 정상화시켰을 때 제가 말하는 돈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군인의 기본권이나 파이는 같다. 파이는 같다. 국민의 기본권의 목표는 최대 보장이 목표고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목표는 헌법이 직접 5조 2항과 39조 1항에서 국방이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국방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이 쪼그라든 부분 이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걸 함부로 넓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넓힐 수가 없어요. 국민의 기본권은 계속 넓힐 수 있죠.
군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높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국방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최대 보장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 대신 요 나머지 부분,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과 제한돼서 못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을 바로 명예와 복지로 채워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국민의 인권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논의를 못 봤어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다음. 자, 충돌 논의할게요. 이번엔 충돌.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국민의 인권과 군인의 인권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 왜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양이 다르다. 양이. 질의 문제가 아니고 양이 좀 다르다. 양이. 왜 다른데? 군인의 인권은 헌법이 직접 국방을 지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목적이 국방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국방을 목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석, 다르다고 하는 정당한 해석이 바로 국방이라는 목적입니다. 국민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이 목적이지만 군인은 국방이라는 목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의 장애 사유가 뭐냐? 바로 헌법 29조 이하입니다. 헌법 29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또는 플러스 알파까지 줘야죠.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국공인사. 그래야 명예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임무 어렵더라도 하는 거죠. 바로 명예와 복지. 이게 바로 수당이에요. 수당. 수당이라고요 지금. 수당이에요. 수당. 기재부가 안 주잖아요. 헌법 그것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29조 이하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야전에서 자,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부분 뭐냐면 서로 기본권이 충돌해. 서로 갈등이 많아. 이렇게 갈등이 많아. 자, 그 갈등을 바라보는 기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계를 맺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같이 이렇게 그렇죠?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라는 게 같이 둘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 당연히 우린 조직이잖아요. 우린 조직이잖아요. 제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조직이죠. 관계. 조직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생각이 부딪히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기본권이 부딪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문점이냐면 국민의 기본권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충돌에 대한 해결 기준에 대한 부분과 군인의 기본권 충돌의 해결 기준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국민의 인권의 목적은 최대 보장의 목적이고 군인의 인권의 보장은 국방의 목적이니까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충돌됐을 때 그 해결 목적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예. 그게 다르면 뭐가 다른가? 왜 다른가? 그 다른 부분을 정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리고 그걸 제한하는 장애 사유가 뭔가? 지금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국민의 기본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죠. 기자, 연예인. 자, 기자. 자, 어떤 기자는 국민들이 지금 요즘 뭐 누구 마약 나왔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마약 나왔죠.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 권리. 취재해서 국민의 알 권리. 이거죠. 그 대신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이거잖아요. 충돌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 그러면 그 기자가 기사를 쓴 거, 모두 다 그러면 적법하게 보호를 받느냐? 그렇진 않겠죠. 일단 충돌의 문제가 그거라고요. 사인과 사인 간에 기자와 연예인, 예를 들어서 이게 충돌을 해요. 이 충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충돌은 뭐라고 했어요? 목적이
각각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면 각각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되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는 이 국민과 국민, 사인과 사인, 개인 간에 충돌되는 기본권을 국가가 10조에 따라서 최대한 보장해줄 의무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가 최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틀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지금 충돌했다. 따라서 국가는 웬만하면 우리 그런 말 하죠. 우리의 모든 생활은 법률이 거미줄로 쳐져 있다. 그죠? 그렇잖아. 뭐 할 때마다 다 법률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민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 아까침의 예처럼 기자와 연예인이 어떤 보도와 관련돼서 기본권이 충돌되어 있다. 그럼 관련 법령이 있어요. 언론법 뭐 이런 법령이 있다. 무슨 얘기냐? 기본권 충돌의 문제는 결국 이렇게 첫 시작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쉽게 더 쉬운 예로 들어야겠네. 더 쉬운 예로 들어야겠네. 잠깐만요.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절도범이 내 소유권을 침범했어요. 이렇게 침범했어요. 자, 그러면 내 기본권이 지금 침해받았잖아요. 내 소유권이 지금 침해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자력으로 구제하나요? 자력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죠. 신고하죠.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하고, 뭐 약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안이 중대하면 판사가 판결해서 다 그럴 때 무슨 법률에 따르는 거죠.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 형법에 따라 절도죄, 형사소송법에 따라 또 재판. 무슨 얘기냐?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결국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의 해석의 문제가 된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순수하게 국민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됐기 때문에 이 자체로 뭔가 기준을 설정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의 문제는 모두 다 기준을 설정해냈어. 법률로 이렇게 설정해냈어. 대부분. 그래서 결국은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가 된다. 제한. 예를 들어서 기자가 아까 전에 그 기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 야 내가 마약한 거를 네가 왜 기사를 써?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기본권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알코올을 주장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때에는 언론 관련 법령, 또 하나는 뭐죠? 마약을 했으면 처벌받잖아요. 처벌받죠. 법률로서 이렇게 처벌받잖아요. 처벌. 다시 말해서 그 연예인이 주장하는 보호 영역이 자기는 실제는 요 정도, 요 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선을 넘어서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률의 해석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돼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군인의 기본권 충돌 얘기를 하려고 일반론을 먼저 얘기했었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좀 어려워하니까. 기본권이 충돌해. 갈등이 생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 간에 갈등이 생겼어. 어떤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갈등이 생겼다고 주목질 못하잖아요. 법률로 해결한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권 충돌은 법률로 해결하고, 자 법률로 해결하면 어떻게? 법률이 둘 주장 중에 누구의 주장이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너의 주장이 옳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주장이 옳은 거야. 예를 들어서 재판을 했어요. 둘이 어떤 권리 주장을 해서 재판 갔어요. 그럼 판결 내리잖아요, 판사가. 너 패소, 너 승소. 자, 이게 다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 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의 기본권이 관련 법률로 제한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한은 적법이에요. 내가 제한받는 건 적법이에요. 그게 제한이 비례 원칙 위반,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또 최소 침해 원칙, 또 공사의 균형을 벗어났을 때 침해가 생기고 그 침해는 위법하고
제한은 적법한 거. 제한은 인내해야 된다. 지금 그 부분 좀 더 내가 나중에 군인들이 조금 구애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인 간에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최대한 보호해줘야 되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누구의 기본권이 맞냐, 기본권 주장이 맞냐라고 관련 법령으로 해석하는 거고, 따라서 그것은 기본권의 제한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무슨 말인지? 포인트는 갈등이 생기면, 사인 간에 갈등이 생기면 뭐를 확인해야 된다? 거기에 적용되는 규정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요즘 인터넷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주장해버리면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게 성숙된 시민의 의식과 관련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겠죠. 옆에 사람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한다면 계속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메커니즘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또 내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이 충돌이 됐을 때 이것의 해결은 나와 얘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법률이 있다. 그 법률의 객관적 해석으로 내가 옳든 이 사람이 옳든 판단을 받는다. 이게 바로 기본권 충돌론이 기본권 제한론으로 간다라는 사고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말? 좀 더 얘기하면 이거 되게 중요해서요. 내가 지금 앞에서 이 사람하고 감정 싸움하고 있어. 나 이 사람 진짜 싫어. 이 사람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관련 법령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사고를 해야 돼. 이 사고를 해야 된다. 이 사고를 못하면 여기서 자꾸 갈등이 증폭돼. 감정이 치우쳐서. 네. 자, 그거 얘기를 좀 한 건데. 다음. 자, 이제 군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 군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 자, 요거부터 봐야 따라하겠어요. 잠시만요. 요거부터 봐야 요거부터 볼게요. 자, 군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 요거. 자, 크게 군 내에서 기본권 충돌을 크게 이렇게 봤어요. 하나는 지휘관과 부하의 충돌.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면 충돌할 수 있죠. 그것도 충돌로 보이죠. 또 하나는 군인과 군인 간, 지휘관이 아닌 군인과 군인 간의 충돌 문제. 그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네모를 치셨어요. 이 네모. 아까 처에는 네모가 없었어요. 국민의 인권의 충돌은 네모를 안 쳤어요. 근데 군인의 인권의 충돌은 제가 네모를 쳤어요. 이 네모가 뭐냐? 국민의 인권의 목적은 최대한 보존이 목적이라면 군인의 인권의 목적은 국방이다. 이 네모가 국방이에요. 헌법 5조 2항 1항. 이 안에서 이 목적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국민의 인권과 똑같이 최대한 보장해달라. 노. 헌법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 초급관부들이 놓치고 있다. 지휘관들도 놓치고 있는 상황. 수사기관과 기타 우리 군법무관도 놓치고 있다. 이걸 놓치고 있다. 이 그림을 놓치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국민의 인권의 충돌은 제한이 없어요. 어떤 제한이 없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어떤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가의 문제밖에 없어요. 누구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가의 문제밖에 없어요. 극대화시켜줘야 되니까. 그게 헌법의 국가에 대한 의무니까.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최대한 보장해주라는데. 그런데 지금 그림 아주 이해하기 쉽게 군인과 군인의 기본권이 충돌됐어요. 어느 한 군인의 기본권을 국방이라는 이 네모를 넘어서 극대화시켜서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국방의 목적에 맞게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요걸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군인과 군인 간에도 서로 갈등할 수 있죠. 서로 갈등할 수 있어요. 이게 충돌 문제예요. 그러나 그때도 뭐예요? 다 군인과 군인이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갈등이 있으면 진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그럼 관계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이 맞는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결국은 군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도 군인의 기본권의 제한 문제.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상대방의 기본권은 제한받는 거죠. 이해가세요? 따라서 법령의 해석이 중요하다. 마구 내 생각에 야 이거는 내 기본권이야 라고 질르면 안 된다고요. 국민도 마찬가지. 왜 갈등이 저렇게 많아지냐. 성숙한 시민의식은 나와 내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과 충돌이 됐을 때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이것의 해결은 국가의 법률이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뭐다 라는 것은 핸드폰에 그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고 적어도 그런 걸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성숙된 시민이라고 한다면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나하고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의 언행이. 기본적으로 국민과 같이 갈등을 내가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국가가 객관적으로 법률이 정해져 있으니 그 법률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우리 법무관, 그렇죠. 성 관련돼서는 우리 양평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조언에도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또 하나 군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그렇게 제한 부분, 법률에 대한 어떤 인식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극대화가 아니고 국방의 목적에 부합되게 해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요. 48년인데. 자, 민간인, 예를 들어요. 민간인. 자, 민간인이에요. 나도 기본권 최대한 보장받아야 되고. 상대방도. 손님인 나, 기본권 최대한 보장받아야 돼요. 여기 식당 주인인 아주머니, 이분도 기본권 최대한 보장받아야 돼요. 그죠? 둘이 이제, 단골이에요, 단골. 단골 해봐야 한 달에 매일 가는 건 아니겠죠. 점심 때 정도 간다고 칩시다. 점심 먹을 때 인근 맛집이어서 그 정도 관계예요. 그런데 아주머니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녁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그 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자기는 단골이라고 생각하고 어깨 손을 좀 올리고 이랬어요. 아주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아주머니께서 나는 불쾌하다. 그럼 이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좀 처벌하는 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자꾸 올리는 게 여러 번 있었다. 또 아주머니께서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자기는 그냥 계속하고 있었다. 그 CCTV에 찍혀 있었다. 강제추행. 자, 우리 군인이요. 병사와 병사예요. 같은 생활관에 있어요. 아까 집에 손님과 아주머니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소대, 같은 군대, 같은 생활관에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무슨 동기래요. 동기 생활관이래요. 같이 훈련도 했고 훈련소부터 같이 했고 운동도 같이 했어요. 헬스도 같이 했어요. 어느 날 야, 너 근육 좋구나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졌어요. 어깨를 이렇게 야, 근육 좋구나 라고 등도 이렇게 좀 만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쁘대요. 강제추행 고소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아까 지금 먼저 던져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국민의 인권의 충돌의 해결 방법과 군인의 인권의 충돌의 해결 방법이 과연 같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나 모르는데 나를 이렇게 툭 쳤어야 돼. 여기 툭 쳤어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군에서는 행동안 있고 맨날 보던 사람이에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행동안이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툭 쳤어요. 며칠 쳤다고 해요.
나 폭행당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사회하고 똑같이 강제추행으로, 사회하고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하는 게, 사회에서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사회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야, 함부로 손대지 마. 타인의 신체. 해도 좋다, 이거. 그러나, 국민의 경우, 국방이 목적이고, 국방이라는 게 유사시 전쟁 나면, 뭐 그것보다 더 들쳐업고 동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걸 왜 똑같이 처벌하느냐? 지금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해서 사건, 사고를 많이 늘리느냐? 형사처벌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건 뭐 사실입니다. 우리 수사관, 수사경찰 수사관. 제가 뭐 어떤 사건 할 때 봤더니 통신에서 넘어졌대. 통신을 저기 비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 문제다, 전문성 문제. 법하기 이렇게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리걸 마인드라는 게 필요하고, 과연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네, 폭행. 욕해서는 어렵군요. 일반 국민의 인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최대한 보장이니까. 그러나 군인은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줘야죠. 이걸 꼭 형사처벌해야 되는가? 아니면 바로 군인의 특수성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군인의 특수성이라는 게. 그럼 징계 정도로 해도 충분히 국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한가?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의 우리 군사법은 국민의 인권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 내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제 헌법 29조 이안 가지고 우리 국가 우리 군인들을 막대한다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군사법이 사건을 자꾸 지금 양산시키고 있다. 양산시키고.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요거 기본권, 요것도 이제 또 하나가 이거죠. 이제 이거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할 건데, 자, 지휘관이 지휘를 해요. 자, 대상이 부하잖아요. 뭐 참모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부하죠. 자, 이 부분에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기본권의 충돌 문제, 사인과 사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결국은 그 사인이 자기가 스스로 그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해결할 수가 없죠. 사적으로 해결은 금지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국가기관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국가기관은 법률로서 기준을 갖고 해결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지휘관은 법률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지휘하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지휘하잖아요. 지휘관은 그리고 지휘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령에 따라 지휘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육군 규정에 인사에 관해서 군수에 관해서 정보 작전에 대해서 육군 규정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는 군수사령부 예규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게 다 군수사령관의 명령이니까요. 똑같은 반복적인 명령을 그때 똑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글씨도 적어놓은 거예요. 예규라는 게 다 명령이에요. 다 그렇게 법령에 따라서 지휘하는 거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휘관과 부하가, 그래서 부하가 난 기분이 나쁜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래? 라고 갈등의 문제, 충돌의 문제로 보이는 이 부분도 결국은 제한의 문제. 지휘관이 지금 어떤 규정에 따라서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에 제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한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제한의 문제는 역시 이 네모 국방이라는 목적 하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갈등을 해석하는데 제가 비례 원칙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비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신중.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그 최전선에 책상에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오셔서 자꾸 뭘 요구하시잖아요. 민원을 넣고 요구하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이 동사무소 이분은 이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이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뭘 요구하면 신중해야 돼요.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지 못하면 처벌받아요. 그거와 다르다. 기준. 여기는 그게 아니고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갈등이 생기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지휘관의 지휘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해석해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지휘관이 자의금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멋대로 내렸냐 법령의 근거에서 내렸냐 얘 기준 다시 말해서 목적과 수단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정도만 따진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기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목적도 정당해야죠. 수단도 적합해야죠. 그 수단은 최소 침해해야죠. 공익가득, 사익가득, 균형을 이뤄야죠. 이렇게 고려해야 될 단계가 많아서 신중해라 라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이 경우에는 지휘관과 부하의 경우에는 이미 법령으로 지휘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이 법령이 따르지 않고 위반됐다는 건 처벌의 문제고 지휘관이 훈령에 이렇게 돼 있고 유군규정에 이렇게 돼 있고 군수사 예규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때의 이 지휘권의 위법 적법의 문제는 자의금지 원칙, 자의, 목적과 수단이 인과관계가 있어. 그래,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런 수단을 썼어. 그게 인과관계가 연결될 수 있어. 정도만 되면 보호받는다. 다르다는 게 다르다.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국민의 인권의 충돌 문제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는 네? 여기다가 군인의 인권 충돌, 국민의 인권 충돌 문제와 군인의 인권 충돌, 특히 지휘관과 부하의 인권 충돌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여기다가 지휘관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부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본권이 충돌했네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충돌 당연히 그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고 최대한 보장해야 되니까 신중해야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틀리다. 이 법률관계는. 자, 국방이라는 목적하에 지휘권은 법령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지휘권의 행사가 법령에 따라서 한 이상은 자의금지 원칙. 그 목적과 수단이 인과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따지고 그 외의 부분은 야 그거 최소 침해한 거야? 야 네가 그 결정한 게 공익과 사익의 그 균형을 맞춘 거야? 신중하게 한 거야? 나까지 따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여기다 대고 부하와 지휘관이 인권이 충돌했어요. 당신 왜 신중하지 못했어요? 라고 돌아가 버리면 다 처벌받아요. 지금 형국이 그렇다 이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해가세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두 번째 주제 정리해봅니다. 뭐 추격이에요? 공범부관님 저 싫어해요. 국민의 인권의 충돌의 대응 방법, 대응 기준. 군인의 인권의 충돌의 대응 기준이 다르다. 왜? 국민의 인권의 목적은 최대 보장이고 군인의 인권의 보장의 목적은 국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전제가 그 제안받은 영역만큼은 명예와 복지로 채워주는 걸 전제로 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해가세요? 전제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게 바퀴가 없으면 굴러가요?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아니 바퀴 없으면 자동차 못 굴러가잖아요. 군인의 인권을 얘기할 때는 제가 얘기한 명예와 복지가 바퀴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해라. 그거 없으면 쓰잘데기 없는 논의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가. 하여튼 그게 전제가 됐을 때
군인의 인권의 충돌의 문제는 국방의 목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대응 방법이 달라요. 대응 방법. 최대한 보장이지만 특히 지휘관과 부하의 인권의 충돌 문제는 지휘관도 법령에 근거해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방부 훈령, 군규정, 구조사령부 예규에 따라서 한 이상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한 것 그게 자의. 그거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 것 그게 자의가 아닌 이상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걸 똑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 두 번째 부분인 거죠. 4시 2분인데 20분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강론으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강론으로 여기서 강론으로 우리 지휘관분들이 좀 실수 여기 있는데 지휘관분들 나. 제가 이런 얘기는요 같은 우리 법무관들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제 얘기는 처음이에요. 책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사건 사고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요. 제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건 사고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하고 양심의 자유인 것 같은데 먼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 사생활 영역은 비밀이 보장되는 거예요. 사생활. 나의 학창시절 내가 지금 군복을 입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설정해볼게요. 그거 많더라고요. 주임원사. 이제 갓 들어온 하사. 뭐 남군이든 여군. 자, 부대관리 해줘야죠. 또 그 대대장은 어떻게 해요? 부대관리 좀 해주세요. 자, 부대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부대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는 지금 직무수행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보까지는 묻고 요구할 수 있어요. 묻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 학창시절 정보를 묻고 왜? 가정사를 묻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 자 보세요. 사생활의 정보는 스스로 자기가 동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제발 묻지를 마세요. 왜 지금 여러분도 계시죠? 왜 훈련 나가서 왜 저기를 물어요? 언제냐고?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라고요. 그 왜 물어요 그런 거를? 오지랖 그렇게 사생활의 비밀 본인이 제가 훈련 중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동의하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정보는 괜찮아요. 그런 정보는 보고하고 유통해서 조치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싸잖아요. 주임원사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했습니다. 얘가 병사가 저는 마약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마치 그런 정보까지 가져야 병사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게 바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 갑사님이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 그 말이 돌아서 얘한테 가요. 가만히 있을까요? 대부분 사건 나는 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부대관리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사생활의 정보를 그리고 또 지휘관은 또 그렇게 주임원사가 뭐 이 사람의 이것저것 막 갖고 오면 되게 유능한 줄 알아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스스로 얘기하지 않은 사생활의 정보를 묻지 마세요. 직무수행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보만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예요. 그게. 이해하세요? 네.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뭐 하나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내 글이 다 있습니다. 또 하나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돼서 하나 얘기할게요. 일과 시간 있잖아요. 일과 시간. 군인 일과 시간 있잖아요. 통상적인 일과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훈련 때문에 또 뭐 일과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대체 휴무를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과 시간이라는 게 있죠.
자, 일과 시간이 끝났어요. 직무수행으로부터 잠시 벗어났잖아요. 사생활 영역이죠. 자유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영역에서 내가 군법관 때부터 알아봤던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술을 먹니 안 먹니, 먹지 마니, 몇 시까지 먹으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간 거 확인했니 안 했니,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뭐 지휘 책임으로 처벌. 그거 내 사건 중에 막 변호사 나가서 저쪽 위에 있는 저긴데 권사가 그 상사 이제 그 GOP 올라가기 전에 고생한다고 밥 좀 사주겠다고 먹었는데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뭐 그 사단은 119 운동이었어. 1110 운동이었어. 근데 11시 반까지 먹었어. 그리고 이제 저 대리 다 불러서 다 갔어요. 갔는데 이 저기가 상사가 자기 딴에는 자고 일어나서 나 부대 일찍 출근해야지 라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차 갖고 나오다가 그냥 어디다 또랑이 박아버렸어. 주의 책임지래. 당신이 주관했잖아. 하여튼간 당신하고 술 먹고 이게 사고 났잖아. 이런 사고인데.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생활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 헌법에 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행복추구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10조에 돼 있어요. 이 행복추구권이 그 이하 모든 기본권을 포괄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7조 1항에서 여기에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받지 않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 행동은 내가 자유예요. 내 책임하에 자유죠. 내가 술을 먹든 뭘 하든 10시에 먹든 11시에 먹든 자유예요. 자유라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워낙 음주사고가 많았고 그거 나면 워낙 또 언론에서 하니까 자, 명령을 내리는데 자, 근거가 있나? 먼저 들어보세요. 자, 사생활은 자유인데 근거가 있나? 이거예요. 자, 근거가 있다면 그게 뭔가? 자, 그 근거는 군인만 적용된다? 군인만 일과 조항 끝나면 적용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도 다 적용되는 건가?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품위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은 헌법 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 봉사자야.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해야 돼. 그거는 일과 시간 이후에도 품위를 유지해요. 다만 이 품위 유지는 이게 드러나서 이 언행이 드러나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을 때 책임을 받는 거예요. 모 장군이 휴게소에서 프로해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국민이 공개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품위 유지 의무는 군인들한테 있느냐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한사검사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사검사도 법원 나가서 저녁에 술 마음대로 먹어요? 품위 유지 의무 해야죠. 근데 왜 군인만 품위 유지 이렇게 넓게 설정을 해요? 똑같이 해야지. 그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자, 이후에 술을 먹을 때 이렇게 해라. 이거는 품위 유지 의무에 관한 그거와 관련된 지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위 유지의 의무의 정도는 검판사하고 똑같아야지 왜 군인만 이렇게 지립다 이렇게 징계해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우리 법무가 계속 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이거 되게 중요해.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시간이 없는데 잠깐 목이 내서. 요즘 2차 가해 담배 가서 2차 가해다. 자, 그 부분도요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봤던 뉴스 신문 중에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그리고 기소가 되고 재판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자,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주변에서 그 사건 관련돼서 관심을 갖거나 물어보거나 확인하고 다니면 다 이차가요. 자, 근데 이 사건을 그 아버지의 딸이 수사기관도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드러난 거 정도 그랬겠지 하고 처벌해서 교도소 가 있는 걸 그 딸이 CCTV로 그 모든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그 집에 있는 고모라는 사람이다. 고모부라는 사람이다. 그 사건을 뒤집혔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 지금처럼 2차 가해라고 해서 그냥 진실은 이거다? 이게 과연 맞나?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지금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군사법 레드팀을 만들어라. 군사법 레드팀을 만들어라. 지금처럼 법무관들 한쪽으로 다 몰아서 여기 징계장교, 여기 군검사, 여기 누구 다 처벌하는 사람들. 여기 감찰, 군사경찰 다 처벌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지 말고 이쪽에 군사법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 군인권 있잖아. 자, 피해자를 도와주는 군법무관. 아직 무죄니까 가해자를 도와주는 군법무관. 군법무관이니까 그 정보에 야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잖아.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군 법무관이 접근하면 되잖아. 가해자, 피해자 정보에 대해서 군 법무관이 접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다 몰아놓고 다 그냥 그리고 자꾸 저한테 오잖아요. 자꾸 저한테 오잖아요. 그 군사법 레드팀 만들어 놓은 레드팀. 지금 우리 저 군수사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님 아세요? 인사 좀 갑자기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좀 했는데 잠깐만 국방부 고등부사관이 폐지됐어요. 저하고 나랑 악연이에요. 폐지됐어요. 그리고 우리 군사권 중에 성범죄,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 폭행, 뭐 있으면 그 다 민간으로 가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법무가 뭐 한대요 이제? 나와도는 인격들 그거 해야죠. 제가 아까 지금 말했던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요. 억울함이 한 점 없게 하기 위해서요. 돈 좀 안 들고 그렇게 할 수 진실 밝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저는 이제 좀 상관없겠죠. 상관없죠. 그렇게 하는 그 정보와 관련된 얘기하는 건데 피해자의 정보요. 핵심만 얘기하면 6분밖에 안 남았는데 피해자의 정보는 군 내에서는 동의해요. 동의. 피해자가 내 정보를 여기다가 제공한다. 어디다가 뭐 쓴다. 군 내부에서는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이해 가세요?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니까 그 부분은 동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러나 군을 넘어서면요.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 군 넘어서면요. 자,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정보. 그래도 진술을 받았어요. 진술, 이분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요라는 진술을 했고 그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진술 조서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되잖아요. 자, 그 외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 바깥은요, 군 내부에서는 피해자 동의고요. 바깥에서는요,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거기에 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되어 있고, 비공개 사유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적사항, 이 사람의 뭐 이름도 다 주면 안 되죠. 성은 내비두고 이름, 뭐 누구,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집 주소,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 산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건 다 지우고 그 외에 진술한 부분은 공공기관 그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개가 원칙이에요. 지금 우리 군법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공개. 저한테
세 차례나 정보공개 수업 쳤어요. 네, 지금도 안 주는 부대가 있어요. 네. 개인정보 자기 관리 결정권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핵심은 군 내에서의 정보의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바깥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해석의 문제인 것이다. 이 부분 얘기하고요. 또 짧게 또 하나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관계에서 또 하나 양심의 자유. 자, 양심, 우리가 말하는 양심은요, 선량할 양자의 마음심, 선량한 마음. 너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너 양심 불량이야? 그때 그 양심이 아니다.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양심 불량이야?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 너는 왜 그걸 무시하니? 핀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때문에 그래. 일본이 그렇게 해석했어. 그렇게 도입했으니까. 이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소리. 이게 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 그 결정 다 독일에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그거라니까요. 독일 젊은이들이 나 이런 전쟁 이제 안 가겠다. 나 1, 2차 세전 겪으면서 홀로코스트 이거 시킨 거 나 이런 전쟁 안 간다. 이거 우리 기본권으로 올려달라. 국민이 독일 헌법 기본권에 그게 있다니까요.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있다니까요. 우리는 양심의 자유만 달랑 갖고 왔는데 결국은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시간의 문제였지. 헌법재판소가 1차, 2차까지는 끌었어요. 결국은 3차는 못 끌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실감정하고 잘 맞지 않아요. 양심이라는 게. 그리고 그 양심은 군사 지식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가치 판단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보호해주라는 게 양심. 어려운 얘기예요. 자, 지휘관이 회의를 해요. 물었어요. 자, 이 얘기만 합시다. 사실과 의견. 자, 사실과 의견. 사실과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고해. 어떻게 된 거야? 요구할 수 있어요. 의견에 대해서는요.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침묵하고 있어요. 그거 기본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 기본권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 침묵의 자유.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계속 뭐라고 해대죠. 그러다가 자기가 화나서 욕하죠. 자, 정확히 들으세요. 사실과 의견, 사실과 생각, 이게 사실의 영역이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이다. 욕설 안 했어요. 욕설 안 했는데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부하한테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자, 보고 안 했어요? 보고 임무 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의견과 생각이에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더 화를 내죠. 우리 일상은 말 안 한다고. 또 말하면 말한다고. 죄송합니다. 연신 죄송한다고 또 화를. 자, 이게 지금 우리 지휘관들의 인권 바로미터, 양심의 자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부하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모르고 있더라도, 엉뚱하게 알고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보호받는다. 왜 보호받느냐?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고, 왜? 네, 도덕적 감각이 없다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생각으로 했던 언행, 그게 실정법에 위반되면 처벌받는다. 그럼 별로. 본인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 하나 가만히 있었어요.
보고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처벌받는 건 별개죠. 자, 여기까지 21분.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은 국민의 인권과 본인의 인권은 양적인 차이다. 군인은 원래 기본권의 수범자,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특별 권력 관계로 충성만 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도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 와 같이 기본권의 소지자, 내 지위를 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라고,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신성한 의무 때문에 국민보다 그 양이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양은 뭘로 보충해줘야 되냐면 영해와 복지.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 29조 2항이 대못이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제복 입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한다.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권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 간의 갈등은 그 목적이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군인 간의 갈등은 국방의 목적이 부합하다. 해결 방법이어야 합니다. 특히 지휘관과 부하의 갈등의 문제는 지휘관은 기본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서 지휘하기 때문에 그 근거 법령에 따라서 한 이상은 자의근지 원칙, 즉 근거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은 이상은 보호받아야죠. 이거를 국민과 국민의 인권의 충돌로 봐서 너는 왜 신중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를 중심으로